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윤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미증시가 급락세 3% 이상의 하락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하락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역시 시장에서 하락을 제한시키는 가장 1등 공신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현재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매수도 역시 증가한다. 그만큼 시장에서 많았던 부동자금이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한 거를 이 주가 하락의 조정을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가 언제쯤 완화되느냐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얼만큼 이제는 살아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1.28%라는 하락을 나타내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가격대 자체가 지금 이틀 연속해서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이 중요 가격대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저가 매수도 상당히 활발하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연속 3일 동안 대규모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8,875억이라는 대규모의 매도가 나타난 모습이었고 기간에서는 353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기간에서 거의 방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가 되는 케이스였죠. 다만 이제 이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를 개인들이 받아줬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고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오히려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6,100계약이라는 매수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현물 시장에서 매도한 부분 비슷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제 미결제가 증가가 되었다. 그러면 현재는 앞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할 때 미결제 증가를 어느 정도 하고 내려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매수할 때도 미결이 증가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상승 쪽을 바라본 쪽과 그리고 하락을 이어오는 쪽이 여전히 충돌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적 매도가 이제 16,800계약으로 이제 중간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역시 대규모의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하락은 0.3% 정도로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충돌이 좀 나타난 모습이 있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농업적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프라 투자를 한 부분이다. 여기에 따라서 전통주들이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반면에 미증시에서의 급락이라는 부분이 국내에서도 역시 IT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듯이 이제 중국에서도 IT 쪽으로 강세가 그동안 이어졌던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면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는 또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0.8%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3,000포인트를 소폭 하향 흐름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중요 가격대는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의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중에는 상승을 1.5% 정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보이기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봉합권 전후 상승과 하락은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 나스닥이 단기간적인 부분에서는 하락이 가장 컸다는 부분에서 나스닥이 강보합이었고 다우지수가 좀 더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이제 역시나 하락 요인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서서히 코로나19가 다른 외지역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우려감이었고 그로 인해서 유가 역시도 최근 들어서의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반등을 할 때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시총 상위 이런 기술주들이 주로 반등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앞전에 하락할 때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이쪽에서 소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 하락을 제한시켰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 볼 때 앞전에 이게 19%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17.4에서 5 사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5년 동안의 평균이 16.7% 정도 수준이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밸류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역시 밸류가 가장 문제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강하게 급등이 나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오히려 확진자 수가 축소가 되어 간다. 즉 진원지 이쪽에서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얼만큼 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대치 역시도 형성이 된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라든지 선진 증시 그리고 다른 증시에 비해서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지지를 받고 이제 맞춰주는 사이대가 추세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와 박스권의 중간마디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증시가 나중에 향후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저께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홍콩,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가 대표적인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 중에서 2018년도 고점을 못 넘긴 가장 대표적인 세계 국가인데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세계국이 전부 다 경기 부양책을 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의 회복을 좀 더 나타난다 됐을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지수와 업종별 흐름을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낮게 출발했다라는 부분 동에 있었고 코스피가 1% 정도 하락, 코스닥이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대형주가 1.45%로 대형주의 하락이 좀 더 컸다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IT 쪽에서가 2.5%라는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외적인 쪽에서는 하락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더란다. 증권이라든지 자동차, 철강, 건설 이쪽에서가 소폭의 강세 정도 나타났었고 한진칼 관련해서 주주총회가 이제 3월달 잡혀져 있기 때문에 3월달 주주총회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는 기업이라든지 뭐 지금처럼 한진칼처럼 지분 경쟁이 있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뭐 지주회사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당분간은 이슈가 좀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어저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약 업종도 역시 소폭의 강세를 나타냈다 되고 그 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장보다 하락이 제한적이었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방어주라고 얘기하는 유틸리티 쪽이 하락이 좀 더 컸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경기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나 시장 자체가 방어주가 필요한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기대치가 서서히 형성이 된다가 될 경우는 이 코로나19 문제만 진정된다면 반등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에서 어떻게 소폭의 하락으로 끝났지만 IT 부품 쪽에서가 역시 하락이 좀 더 컸었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서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앞전에 제약바이오가 IT 강세가 이어진 동안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부분이 약간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정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역시 또 봐야 되는데 어제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역시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뭐 5,700억, 8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전체 시장에서 팔았던 외국인들 물량의 거의 70%가 IT 관련 쪽으로 팔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전체적 시총상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큰 물량이다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수가 없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한진칼에서가 330원 매수가 들어온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카카오라든지 그 매트 쪽으로 전체적으로 매수해봐야 20억에서 50억 정도였기 때문에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던 KMW라든지 LG전자, 제넥신 이런 쪽에서 강세에 좀 뛰긴 했었지만 실제적 규모는 상당히 작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기관에서 수급을 보도록 하죠. 기관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약 31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물량을 기관이 받는 과정은 거의 없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그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시총 상회에 대해서 들어오긴 했었지만 역시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다가 됩니다. 반대로 매도가 나왔다가 된 쪽은 이제 레버리지를 중심해서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삼성전기 역시 IT 쪽을 중심해서 소폭의 매도가 역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역시 매도가 다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금호석유,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에 매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100억 미만으로 출하가 되었다가 됩니다. 자, 수급을 우리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수급 최근 3일이죠. 최근 3일 동안 외국인들이 2조 4,300억이라는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일 동안, 3거래 동안에 이렇게 대규모의 매도를 보였다 되면 시장이 예전 같았으면 상당히 충격은 크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보였을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서 이 매도가 떨어진 동안에 미증시도 6%, 7% 정도의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관이 받쳐줬냐? 기관이 받쳐준 게 거의 없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IT 쪽에서만 외국인이 매도가 얼마 났냐? 1조 7천억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IT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전체 매도의 70% 정도 가까이 되는 외국인들의 이 IT 매도를 다 개인들이 받아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관에서도 IT에 대해서는 매도가 일부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개인들이 물량 그만큼 받았다. 이 부분이 예전 같으면은 시장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도 초였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미 정점을 거의 맞는다는 그 과정에서가 개인들이 받았던 그런 물량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바닥이 나타난다는 시그널이 나오는 과정에서 받는 물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도 볼 수 있는 거고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성이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굉장히 견고한 모래성을 현재까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쪽에서의 이런 대규모 매도가 이제 좀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국내 지수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피 연계 선물지수로 한번 보도록 하죠.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거래소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그림입니다. 거래소가 2075포인트 전후가 전체 상승폭의 50% 되돌림 자리인데, 앞전에는 선물과 대형주가 시장을 좀 더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상승폭이 더 컸었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78포인트 전후가 저점 대비 상승폭의 50%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대를 역시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 현재는 어제도 역시 선물 쪽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는 모습이었는데, 앞전에 2월 초에 역시 거래량이 크게 형성됐던 자리대가 282자리 전후화되기 때문에 현재 N자형 하락은 맞춰놨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자형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이 과정이 나왔을 때 결국 모멘텀이 중요하긴 한데, 이 모멘텀이 시장에서 중국에서 주거나 아니면 국내 자체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자리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280.5에서 290까지가 우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282포인트 전후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의 금통위가 열리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기대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타난 케이스가 우려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향후 단기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면 환율 자체가 상단 자리를 추가로 올리기보다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떨어진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1213원이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앞전에 시장에서 8월 달에 박스를 만들었던 매물대의 중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이탈한 흐름이 나온다면 지수 자체도 그대로 반등이 나온다. 똑같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지수의 흐름은 정반대 그림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3단 하락을 나타내고 A, B, C라고 이제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지수는 정반대로 돌려진 상태여서 환율이 좀 떨어지는 과정이 나온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어제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현재 매물도 출하가 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 오늘 금리 인하라든지 내일 발표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 이런 데에 모멘텀을 받는다면 국내 증시도 반등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쪽이 결국은 은행 업종인데, 은행 업종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작년 바닥을 만들고 나서 배당이라는 모멘텀이 들어올 때가 은행 업종 지수가 약 16%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당이 끝나고 나서 매물이 떨어졌다에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오히려 더 나타냈다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라든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난 케이스인데, 만약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오늘 발표하고 한동안 없다가 되게 되면 나중에 금리 상승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경기 회복이 확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면 예전에 2016년도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 7% 정도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다이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 이후에
은행 업종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이 부분이 모멘텀을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전략을 보도록 하죠. 전략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 거의 다 동일하고요. 어저께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 하락은 제한된다. 우선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업종별 차별은 대신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금리 인하 수혜주들 이런 쪽에서 움직일 것이냐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